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미래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요. 통 큰 투자로 승부수를 띄운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우 기자. 네. 정의선 부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한 리서치 업체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순위를 매겼는데요. 현대차는 48개 기업 중에서 15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BMW 같은 업체들이 모두 현대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차가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아무 일도 없이 쭉 간다면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에서 존재감이 사라질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 자율주행차 기술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취임한 후 최근 1년 반 동안 10여 곳의 자율주행차 기업에 현대차가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이 중 투자 규모가 큰 곳은 지난 6월 미국 오로라에 최대 3천만 달러를 전략 투자했는데요. 오로라는 아마존이 투자를 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 협력해 2021년에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합작사와는 별개로 오로라와 협력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자율주행차 개발에 많은 기술 투자를 했는데, 자, 거액을 들여서 합작회사를 또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궁금하네요. 네, 자율주행 기술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오로라의 전략과 성향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오로라는 자율주행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구글이라고 해야지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구글이 되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율주행 플랫폼이 모든 자율주행의 규격이 돼서 많은 업체들이 이걸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폭스바겐의 인수 제안까지 거절했습니다. 즉 현대차는 오로라의 VIP 고객 중에 한 곳일 뿐입니다. 반면 합작사를 통해서는 현대차도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성우 기자. 자, 이번에 손잡은 앱티브와의 합작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투자 금액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 원인데요. 예. 현대차와 앱티브가 절반씩 투자해서 지분도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지분을 똑같이 나눈 건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합작회사를 만들 때 51대 49 이렇게 얘기해서 경영권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하는데 50대 50을 한 이유는 양쪽 기업이 시너지를 못 내면은 경영권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현금 16억 달러에 특허와 연구개발 인력 100명 등 무형자산 4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네. 모두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인데 완성차 공장 2개를 짓고도 남을 정도라니까 그야말로 통 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앱티브는 현금 대신 자율주행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 인력 700명 등 무형 자산만 2조 4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손잡은 앱티브,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나 되는 업체입니까? 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앱티브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1위인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2위 GM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네.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뉘는데요. 앱티브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모든 상황에 맞춰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4단계와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차를 구동할 5단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열렸던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여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윤성 기자가 자율주행차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줬는데, 네. 자, 이 모두 6단계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단계 숫자가 높을수록 운전자가 개입을 적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율주행차로 불릴 수 있는 것은 하지만 4단계부터입니다. 3단계까지는 차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수준이지만 4단계는 완벽한 자율주행입니다. 네. 도시나 고속도로에서 운전 대신에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4단계입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한 지역이나 비나 눈이 오면은 운전자가 대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4단계의 약점을 보완하면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무인 자동차 5단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앱티브의 이런 기술력이 현대차를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요. 자, 윤 기자.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앱티브랑 손을 잡은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15위였던 현대차가 단숨에 세계 3위로 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예.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겁니다. 또한 앱티브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 주행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을 교육해야 하는데요. 네. 앱티브는 승차 공유 업체인 리프트를 통해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완전 무인차인 로보택시를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네. 또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100대를 시험 중인데 이런 점들이 현대차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앱티브와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정의선 부회장이 꽤나 공을 들였다는 후문인데, 자, 앱티브와 손을 잡으면 현대차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 겁니까? 네, 협상 초기부터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나서 계약서를 쓰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합작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들과 만난 정의선 부회장은 2022년 말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4년에 본격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합작 전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2025년에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기간을 3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 타이밍상 다소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딥러닝이 중요한데요. 딥러닝이란 인공지능이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율주행 기술도 좋아지는 겁니다. 현대차보다 한 발 앞선 경쟁업체들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 동안 딥러닝을 해왔고 이런 격차는 현대차가 투자만으로는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1,000만 마일 정도 쌓았거든요. 그것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지금 JB 만들어서 테스트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하는 거가 자율주행을 단독으로 실행을 하기에는 구글이나 테슬라 대비로 해서는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